네, 김민주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 더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토마토 증권통으로 검색하시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종목은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죠?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요. SK 바이오사이언스요? 네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너무 예. 그거 22만 원에 사갖고요. 네. 한 50% 샀어요. 처음부터 50%를 다 채우셨던 거예요? 물타기가 26만 원인가 내려온 거예요. 물타기에서. 그 사셨을 때만 해도 사실 그때 이 기대감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1년 정도 됐죠. 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질 줄 누가 이렇게 알았겠습니까? 아이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말도 못해요. 네, 지금 한숨 소리에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까 느껴집니다. 지금 주가가 이게 10만 원도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손도 못 쓰고 그냥 계셨죠. 네, 15만 원 가길래 또 갈 줄 알고 있었더니 또 예.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하. 10만 원대에 가더니 또 내려오고. 그렇죠. 게다가 지난 10월 17일에 6만 원대까지 내려갔을 때는 정말 앞이 깜깜했을 것 같습니다. 몇 천만 원 손해봤죠. 아이고. 마이너스 돼 있었죠. 예, 일단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잘 인내를 해 오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도 제약주들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어제장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장중에 10% 올랐잖아요. 네. 자,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가 오늘 곧바로 또 4% 내려가니까 이게 네. 과연 움직이긴 할런지 그래서 전화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네.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우울증 걸렸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이제 많았던 종목인데,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정말 높은 단가로 가지고 보유를 하고 계시고 정말 언제쯤 올라갈까 좀 우매불만 기다리고 계신데, 자, 과연 이번에 제약바이오주 상승이 본격적으로 또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을 또 같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한숨 소리와 함께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22만 원에 50%, 지금 85,600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시청자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혹시 남은 비중 50%는 다 현금으로 들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현금 비중 50%는 다 보유하고 계신가요, 혹시? 예. 현금으로는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일전에 이제 상승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었던 구간이 있었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이제 19 이제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 백신 관련된 종목들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뭐 기억나는 게 당장의 제약주들,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신일제약 등등 여러 가지 이 제약주들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을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주요한 캐시카우를 코로나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뭐 개발이라든지 연구를 계속해서 나갔었는데 아무래도 이 엔데믹이 좀 다가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가장 주요한 캐시카우인 코로나 백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역시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미국의 모더나발 훈풍이었습니다. 모더나가 이제 머크의 암 치료제, 그 다음에 최근에 mRNA 기반으로 한 치료제를 동시에 이제 투여를 하면서 피부암에 대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피부암 치료제 임상이 이제 이상이 좀 효과적인 어떤 이 유의미한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좀 꾸준하게 좀 꾸려 나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mRNA 플랫폼에 대한 이 구축을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임상건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당장에 눈에 가시화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우려감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좋은 상승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완전히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감기약 품귀 현상, 그 다음에 중국의 또 이 약 사재기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더 수급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JP 모건 학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히 12월 말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현재 주가는 이러한 이 코로나 백신이 어느 정도 이제 주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우려감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에 어떤 좀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쪽에 그래도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잡혀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어제 수급이 좀 들어와 준 모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크게 수익폭을 보기보다는 약 한 10만 원 정도가 1차 목표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매수가까지 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환경에 맞추어 가지고 그에 맞는 약품을 개발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올라온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향후에 이처럼 무언가 어떤 특수한 환경에 놓이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제품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환경이 나와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텐데 결국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기까지는 무언가 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신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 가시화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10만 원을 안내드린 이유는 지금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10만 원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컨대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의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10만 원까지는 저는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까지 도달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 10만 원을 뚫어줄 만한 좋은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진행하고 있는 임상권들은 이제 좀 시작인 단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임상 2상 혹은 3상 혹은 뭐 새롭게 뭐 기술 이전 뭐 혹은 또 마일스톤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이슈들이 나오기까지는 결국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기에는 너무 기회비용을 많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 현재 현금 보유 비중이 50%를 이제 갖고 계시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언젠가는 결국에는 춤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 성장 동력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래도 한 이 10만 원 중반대 약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뭐 어느 정도 이 단가를 낮추어 가지고 대응을 진행하면 충분히 좀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15만 원 중반대까지는 시간이 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당장의 단기적인 반등가는 10만 원 정도로 일단 대응을 하되 그 구간에서 정리하시기는 아마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향후에 무언가 이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진행하고 있는 어떤 건들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때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뭐 수급적인 부분이 좀 강조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바이오 쪽에서는 이 과연 이 제품들, 약품들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백신들이 또 어떻게 진행 과정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바이오 쪽은 순전하게 수급을 조금 많이 보는 편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결국에는 이전에 가장 큰 상승이 나올 때 수급이 많이 치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때문에 내년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처럼 수급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 구간이 바로 추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좀 추가 매수 구간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현재 남은 현금 보유 비중으로 하여금 최대한 다른 종목 쪽으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상당히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빠르게 대응만 잘하면 지금은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당분간 이 시장에서 좀 떠오를 수 있는 종목 쪽에 좀 집중을 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분명히 바닥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안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하고 새롭게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를 나올 때까지 추가 매수 구간을 한번 기다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0만 원 정도까지 거기서 비중 좀 줄이거나 하면 대응이 필요하겠네요. 사실 비중을 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22만 원이 매수 단가이시다 보니까 아마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혹시나 가능하시다면 저는 뭐 10만 원 정도까지 근처 왔을 때 비중 축소하셔서 향후에 추가 매수 구간을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워낙 또 많은 금액도 투자하신 것 같고 비중도 많고 단가도 좀 높죠. 자, 이런 종목을 대응하실 때는요. 한 번에 다 이 손실을 메워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차츰차츰 조금씩 손실을 메워가신다면 충분히 빠져나올 기회는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일단 이 종목도 멀리 본다면 최종적으로 한 15만 원까지도 도달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은 꽤나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10만 원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 정도에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일부라도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고 그 뒤에 조정이 좀 나오거나 다시 한번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임상이 뭐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상승의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됐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확 낮춰놓으시면 그러면은 조금 더 손실을 줄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참고 좀 되셨습니까? 네네네 감사합니다. 다시는 근데 사고 싶지 않아요. 네, 너무 꼴 보기 싫어서.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은 합리적인 대응 조금씩 손실을 줄여나가신다면 분명히 기회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큰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종목의 매수 단가가 정말 높죠. 지금 수익이 반토막도 더 나 있고 비중도 너무 많은 종목인데 언뜻 들어보니까 지금 손실 본 금액도 뭐 몇 천만 원 이상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마무리할 때 전화 목소리가 좀 밝게 좀 끝났네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 같아서 잘 대응하시면 꼭 손실 많이 줄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좀 엿봤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힘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신은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제 이니셜과 비슷한 닉네임이시네요. ES헌님. 종목은 기아고요. 매수가는 77,000원에 40% 들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7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11월 그때 고점에서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40% 네, 비중이 꽤 크신 모양인데요. 일단 기아 포함해서 현대차까지 최근 완성차 업계 좀 흐름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의 IRA 가이던스가 발표가 임박하면서 이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발벗고 나서긴 했지만 이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가 현대차 또 기아와 함께 이달 초에 미국 행정부에 2차 정부 의견서를 내면서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쓰이는 전기차도 상용차로 폭넓게 인정해서 이 새 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거 미국의 IRA를 주도한 민주당의 맨친 의원이죠.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좀 기아 주가 흐름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기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완성차 업종이 전체적으로 약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무래도 이 IRA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주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이 판매 실적을 계속해서 좀 올려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에서도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차종들이 계속해서 잘 팔리면서 11월 달에도 굉장히 좀 판매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락을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이 누적량을 조금 갱신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 시장, 북미 시장 굉장히 좀 잘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IRA에 대해서 북미 쪽에 약간은 판매량이 감소하는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유가를 기반으로 한 이제 원유를 기반으로 한 이제 뭐 석유차나 혹은 이제 뭐 경유차 전체적으로 잘 팔려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약간은 판매량이 감소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IRA에 대한 영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IRA 가이던스가 이제 새롭게 12월 말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이던스의 발표 방향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방향성이 좀 나뉠 수가 있겠죠. IRA에 대해서 이제 유예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온다라고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선제적인 투자는 굉장히 좀 잘 해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미 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장들이 또 준공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현지에서 부품 조달을 어느 정도는 좀 체력을 부품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충분히 구축해놨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문제는 그것이 2025년부터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IRA 법안이 유예가 되어야지 그때까지 약 2년 동안의 기간을 또 잘 버텨낼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때문에 이 IRA 가이던스에 따라서 현대차나 기아는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나뉘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아는 어떠한 당장의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IRA의 어떤 이번 달 말에 가이던스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뭐 이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유예안을 발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호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 뭐 추가적으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또 실망감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지지 라인과 그 다음에 반등했을 때 다음 매물대 저항 라인을 먼저 이제 정해놓고 이 이슈에 나누어서 이제 좀 대응 구간을 좀 나누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이 6만 1,000원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약 7만 5,000원 정도 구간으로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12월 말에 이제 가이던스가 발표됨에 따라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6만 원 중후반대 위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갈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6만 1,000원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좀 확고하게 설정을 해서 만약에 IRA 법안 이 가이던스 발표 내용이 한국 시장이 조금 우호적이지 않은 내용이 포함이 됐다. 그러면서 실망감으로 인해 이 저점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게 되면은 6만 1,000원 이탈 시에는 다음 지지 라인이 5만 5,000원 정도 구간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손실폭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상화될 때까지의 어느 정도 이 기회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6만 1,000원 정도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는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이 6만 1,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이번 달 말에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었는데 IRA 유예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이제 어떤 한국 기업들의 우호적인 이야기,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7만 원을 넘어서 7만 5천 원 정도 구간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뭐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리콜 이야기도 있기는 했지만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좀 뛰어나게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이 역시나 이 주가 하락의 큰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IRA에 대해서 우려감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주가의 어떤 상승의 원동력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다음 매물 구간인 7만 5천 원 정도 근처 구간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6만 1,000원을 이탈을 하지 않고 IRA에 대한 어떤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7만 5천 원 정도로 잡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당장의 어떤 추가 매수나 혹은 뭐 손절 대응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12월 말까지 완성차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뭐 IRA에 대해서 어떤 뭐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IRA가 생각보다 이제 예상처럼 좋은 내용으로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라든지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뭐 그러한 이야기에 휘둘리기보다는 IRA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과연 이제 한국 기업들의 어떠한 내용이 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주요하게 보시면서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나누어서 말씀드렸던 지지라인과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살펴드렸습니다. 뭐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 자동차, 완성차의 대표 종목들
지금 정말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 끝이 어디일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초와 비교해 봤을 때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참 아쉬움이 남죠. 게다가 바로 어제 신저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기아의 경우에는. 다름이 아니라 이 ILA 법안과 관련된 이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가 된 것 같다, 올라갈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기대감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는 요인들이 전혀 사라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기아의 경우에 6만 1,000원 정도를 지지만 해준다면,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법안 관련된 그 우려감들 좀 탈피를 하는 그런 멘트가 나오면, 이슈가 나오면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봤으면 뭐 7만 원 돌파해서 7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주가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아 살펴드렸고요. ES 헌님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석 캐스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해령고님이고요. 종목은 페노션 5,600원에 10% 들고 계시네요. 페노션 해운 관련주죠. 중국의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중국 훈풍 타고 좀 잘 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페노션도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은 일단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55,590원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증권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 최근 주가 반등에도 이 가격대가 사실은 과거 역사상으로 좀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고, 또 중국향 원자재 수요 개선으로 인해서 벌크선의 시황도 좀 개선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페노션 어떻게 좀 주가 계속해서 오를 수 있을지, 또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지 진단을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페노션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네, 페노션 같은 경우에 사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이 운임지수가 하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핫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박들, LNG선이 되겠죠. LNG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굉장히 잘 해놨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이 전략들을 통해서 이 수익적인 부분이 충분히 또 이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중국이 또 방역 완화를 하다 보니까 방역 완화를 하게 되면은 산업 전반적인 활동 자체가 회복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뭐 물동량도 올라올 수가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또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은 역시나 좀 분위기가 많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작용을 하게 되면 사실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도 최근에 이제 제약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 잠시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역시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이러한 업황, 섹터군 자체가 이제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선 이쪽은 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해운 쪽은 약간은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죠. 네. 워낙에 이제 이 LNG선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물동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해운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 선박에 대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박들이 내년에 조금 풀려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운행되는 선박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급 과잉 상태에 놓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가격은 하락하면서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내년에 해운 업황에는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페노션은 지금 현재 업황 자체는 약간은 불안한데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뭐 선제적인 투자 부분들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LNG 선에 대한 어떤 이 투자를 늘려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 계속적으로 이 LNG 선에 대한 어떤 투자량들이 또 늘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캐파를 늘려 나갈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해운 업황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당장에 수급이 쏠리기에는 약간은 어려운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냐,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21선이 약 한 5,400원 정도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제 비중을 1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데, 페노션은 저는 분명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긍정적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약 한 5,000원 정도 혹은 이제 4,000원 후반대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재매수 혹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페노션은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저는 5,000원 정도 혹은 이제 4,000원 후반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현재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 5,400원 구간에 이탈했을 때는 일단 정리해 놓고 향후에 바닥을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굳이 손실을 보고 나오기 싫다라고 하시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눌렸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어디로 좀 잡고 가야 되냐.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6,000원 구간에 그대로 이제 이 매물 저항을 느끼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보게 되면 일전에 이 매매가 상당히 좀 많이 되었었던 매물 구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6,000원 구간에 저항을 느끼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 페노션의 상승 자체가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무언가 실적에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해운 업황이 약간은 좀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줘야지 추가적으로 돌파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가는 약간은 좀 높게 사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때문에 페노션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약간 눌렸을 때 물량을 조금 더 담는 방법을 안내 드리면서 혹시나 지금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 5,400원 구간을 뚫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6,000원으로 잡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6,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무언가 시장에서 이야기 될 만한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먹거리가 당장에 나오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6,000원으로 잡고 5,400원을 이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나누어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페노션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5,400원 요 라인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400원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좀 한 단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5,000원을 이탈하거나 해서 4,000원대 후반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5,000원 수준 아니면 4,000원대 후반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점. 그래서 평균 단가 낮춰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윗방향으로 바라본다면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일단 뭐 실적이라든지 해운 업황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동반돼야 될 것 같죠. 자, 그렇게 돼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목표 주가 6,000원 정도까지 일단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노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고혜령님의 페노션 자세히 살펴드렸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수익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페노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죠? 첨보고요. 예. 네, 25만 원에 25%예요. 25만 원에 25%요? 네, 자, 그러면 첨보 25만 원에 매수하셨다면 혹시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11월 초인 것 같아요. 11월 초에 얼마 안 되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첨보 2차전지 관련주인 걸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자, 2차전지 중에서도 뭐 워낙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들 잘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뭐 한참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날아갈 때는 정말 대단한 기세를 보여줬고 뭐 36만 7천 원 땅까지 갔다 온 종목인데 요즘에 잠깐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 싶긴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약간 소실 중이신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뭐 이렇게 목표가를 얼마 정도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워낙 요즘에 제가 이것저것 손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하.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요. 알겠습니다. 맞죠. 요즘에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손실 보는 종목이 뭐 많으실 거고 그 와중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이쪽에 갑자기 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설마 여기서도 손실인가 이런 불안함,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첨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보유해도 괜찮을지, 목표 주가 얼마큼 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첨보 갖고 계십니다. 2차전지 소재 대표적인 종목 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요즘에 2차전지에서 갑자기 매도가 좀 나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셨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모아가야죠. 네. 네, 뭐 워낙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첨보가 2차전지 쪽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입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2차전지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쉬어가는 흐름,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하게 배터리 셀 3사, 그 다음에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모아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이 아무래도 주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종목군들은 2차 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기준 2,500포인트까지 끌어올렸던 주도 섹터가 2차 전지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시장이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이제 2차 전지가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IRA 법안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성장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해질 첨가제 관련된 기업인데 지금 이 앞으로 이 내년부터 새로운 공법이 좀 진행이 될 예정이죠. 이 2차전지 소재의 매출 비중에 상당히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리튬이온에 대해서 공급 단가를 이제 낮출 수 있는 원가 비중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공법을 적용을 해서 오히려 이 더 큰 폭의 양산을 좀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점유율을 완전히 좀 늘려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역시나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들 탈중국화를 시키고 지금 이제 중국의 공급망이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이 점유율을 가장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떤 공급망들을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급망들을 재편한다라고 했을 때 첨보가 상당히 이 공급망 전해질 첨가제 부분에 대해서는 원픽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첨보 같은 경우에는 잠시 쉬어갈 뿐이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2차전지 쪽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단가가 약 한 22만 원 정도, 22만 5천 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25만 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올라갔다 차익 실현 나왔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사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최근에 예를 들면 뭐 공구음원이라는 네. 종목이 있었죠. 네, 무상증자 테마로 인해서 이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거의 뭐 전설을 썼죠. 네, 전설의 종목이죠. 그런데 뭐 그러한 이제 전설의 종목도 있을 수가 있겠죠. 막 몇 연상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예. 있겠지만 사실 2차전지 대형주들은 약간은 그러한 흐름과는 동떨어지게 움직입니다. 일전에 에코프로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에코프로가 막 몇 연상 나왔었던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쭉 이제 우상했었던 맞아요. 그런 종목이고 아마 첨보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을 충분히 좀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 굳이 걱정을 할 만한 구간이 아니라 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22만 원 구간에서 25만 원 정도 구간까지 약간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면서 물량을 충분히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1차 목표가로는 27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차 목표가로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기술적으로 27만 원 이후에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27만 원을 이제 그때 당시에 앞으로 이제 미래 27만 원을 터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2차전지 쪽에 워낙에 힘이 강하면은 바로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또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그때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차익 실현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시청자님께서도 차익 실현한 다음에 저가 바닥 잡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해서 또 수익 번원 전략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7만 원 바로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목표가는 뭐 30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30만 원 정도까지 보면서 돌파했을 때는 수익 극대화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박스권 설정해서 여유롭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좋은 수익으로 보답해줄 종목이다라는 점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달님, 다른 종목들 다 손실이어서 정말 실망 많이 하고 계신데, 첨보도 좀 불안하셨죠? 불안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믿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 내려주셨고요. 조금씩 오히려 지금 이렇게 쉬어갈 때는 모아가는 구간이라는 점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27만원, 그리고 더 돌파 잘해서 올라가게 되면 뭐 30만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일 테니, 인내심 갖고 쭉 보유해 보시다 보면 충분히 수익으로 보답해 줄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수익 보고 나중에 또 좋은 기분으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첨보 살펴드렸네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 아마 거의 대부분 뭐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시장에 그나마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주도주 역할을 뭐 했던 것이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마저도 최근에 흔들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방금 첨보 진단 내용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 희망을 갖고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종목 진단 첨보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첨보 마무리해보고 다음 종목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유튜브에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성정숙님께서 골라주신 종목인데요.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은요, 셀리드입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이 하락폭이 너무 큰데요, 이 종목. 지금 매수 가격을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많이들 놀라실 겁니다. 51,200원이에요. 10% 비중이시고요. 현재 주가가 14,850원입니다. 이게 지금 매수 가격 대비해서 70%가 넘게 손실이거든요. 게다가 주가 흐름이 좀처럼 올라갈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이 종목이요. 겨우 지난해 한 여름쯤에 고점이 156,800원을 찍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이 더 나 있는 거죠. 고점 대비 90%가 넘게 내려가 있는 종목. 이 정도면 소외라는 말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보유하신 분들은 거의 공포에 떨고 있지 않나. 이 정도면 체념의 단계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 성정숙님께서도 보유하시면서 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가슴이 갑갑하실 것 같은데 저까지도 지금 보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이 좀 답답해져 오거든요. 자, 51,200원에 10%. 과연 셀리드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담아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진단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셀리드인데 이 종목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역시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받았었던 기업이고, 네. 그래서 코로나 백신 관련된 이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이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상승이 나왔었지만 엔데믹이 이제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엔데믹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로나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은 주가가 좀 많이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더욱더 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에 코로나 엔데믹이 된다라고 하면 코로나 백신 쪽은 어느 정도 이 캐시카우가 제대로 좀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가 이제 내년이 5년 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적자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이제 적자 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이제 이 상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위험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백신,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임상권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임상권들을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유의미한 결과가 지금 당장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사측에서는 내년에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 재무 상태가 좀 많이 불안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이 진행 중인 어떤 건들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지금 너무 많이 못 벌고 있어요. 너무 못 벌고 있다 보니까 우려감들이 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 좀 추가 매수나 혹은 이제 어떤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약간은 이제 이 다른 종목을 통해서 해칭하는 전략이 가장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뭐 여기서 이제 비중을 확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기회 비용이 크게 들어갈 수가 있고, 혹시나 더 답답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적자폭을 확대한다 그러면 내년까지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 셀리드를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해칭 전략을 통해서 일단은 다른 어떤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다른 이 수익을
봐가지고 그 비중으로 좀 최대한 샐리드의 비중을 또 어느 정도 줄여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샐리드가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쪽에 흐름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어떤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들, 이제 어느 정도 먹거리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샐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먹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시장에서 전혀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소외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은 약 6억에서 7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소외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떠한 대응보다는 약간 이제 조금 여유롭게 보면서 최대한 다른 현금 보유 비중으로 하여금 수익을 보고 그 수익 본 만큼 비중을 좀 차근차근히 줄여놨다가 어쨌든 뭐 사측에서는 내년에 이제 임상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또 시장이 주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구간에 더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소외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다른 종목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샐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성정숙님께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진단 내용이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샐리드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겠고요. 지금부터는 시장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전략 공략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공략 포인트 어떻게 볼까요? 뭐 일단은 CPI와 FOMC 결과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물론 기대했던 것만큼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제 중요했었던 게 CPI 결과였는데 CPI 결과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이제 뭐 FOMC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매파적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불확실성은 분명하게 해소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장이 될 겁니다. 예. 그 강한 자는 수급이 강한 종목이 되겠죠. 지금 오늘 시장처럼 뭐 콘텐츠, 애툰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제약주들처럼 강한 녀석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장세가 아마 내년 1, 2분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뭐 앞서 시간에서도 제가 주식시마론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시장에 이제 근간이 되는 반도체가 약간 계속해서 좀 쉬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도 이제 2차 전지 쪽이 그나마 조금 주도주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쉬어가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쉬어가게 되면 결국엔 주도주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완전히 강한 자만 살아남는 종목 장세가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선별적 매매가 더욱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제가 배워야 산다를 통해서 네. 수급주에 대한 내용들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방송 많이 하시네요. 네, 방송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죠. 네. 어쨌든 뭐 수급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수급주가 더욱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이제 선별적으로 한번 이 시장에서 강할 놈들을 한번 잘 잡아가 보자 그러면서 전략 오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CPI 그리고 FOMC 기다렸던 이벤트 연말에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지금 뭐 기대했던 산타랠리를 막연하게 또 계속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당분간은 지금까지처럼 종전처럼 발빠른 순환매 몇몇 종목들 이슈가 있는 쪽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들 계속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방금 전에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강한 녀석들끼리 살아남는 장세 앞으로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수급도 몰리고 강한 종목들을 잘 고를 수 있는 해안이 여러분께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의 공략 포인트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많이 좀 흔들리고 오늘 종목 진단에서도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뭐 반토막 나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손실이 너무 큰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럴 때는 언제든지 저희 진짜 쉬운 진단 찾아주시고 종목 진단을 서슴없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들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